우리나라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경험한다는 척추질환. 한 해만 척추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무려 1,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서 퇴행성 척추질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김주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고통으로 이 척추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정말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요. 네, 허리에 이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스크 증상이 있겠는데요. 두 가지는 이제 증상만 가지고 보자고 하면은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로 허리 통증과 다리까지 땡기고 저리고 하는 증상이 생긴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보다는 이제 다리가 저리고 땡겨서 오래 서거나 걷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는 이제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이제 그 체중을 받쳐주고 허리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이 약해지게 되면서 허리가 아프게 되거나 그 약해진 구조물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통증이 다리까지 생기는 방사통에 생기는 증상이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뼈와 뼈 사이에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부르고요. 그 공간에서 옆으로 신경이 나가는 구멍을 이제 추관공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그 공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좁아지게 되거나 막히게 돼서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은 주로 서거나 걸을 때 신경이 지나가는 길, 엉덩이부터 해서 허벅지, 다리까지 저리고 시리고 뭐 땡기고 어떤 분들은 뭐 마비가 되는 느낌, 피가 안 통하는 느낌 같은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MRI 영상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위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하얗게 잘 보이고 그 안에 신경 가닥들이 보이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래쪽에 이제 양 옆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황색 인대가 되겠는데 그 인대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안에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경우를 초기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진행이 돼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제 모이게 되고 그나마 다행인 게 뒤쪽에 공간이 약간 남아 있게 되면 이제 중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고 이제 그 공간마저 없어지게 되고 신경이 완전히 눌려서 흐름이 차단이 되면 이제 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의사들이 이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협착증의 진행 단계를 나눈 이유는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들을 조금 나눠서 접근을 하는데요. 초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금 불편하다가 크게 안 불편하다가 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초기가 되면은 신경에 자극이 생기기 때문에 먹는 약이라든지 물리치료, 신경 차단술과 같은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신경약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만으로 좀 호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좁아진 공간에다가 풍선을 넣어가지고 그 공간을 좀 벌려줘서 신경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요. 점점 더 막혀서 이제 더 이상 신경이 지나가는 여유 공간이 없게 되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황색 인대,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해주는 방법인데 이때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현미경을 이용해서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협착증은 단계별로 우리가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앉거나 숙이거나 좀 누워있으면 좀 덜 하시고요. 서거나 아니면은 걸으려고 내가 허리를 펴는 자세가 되면은 바로 자리가 저리고 당겨서 오래 서거나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르막 걷거나 할 때는 좋은데 평지 걷거나 할 때 되게 힘들다고도 하시고요. 자전거는 1시간씩도 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이유는 허리의 그러한 자세에 따라서 신경의 압박이 심했다가 풀렸다가 반복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척추관 협착증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경의 자극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먼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극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니까 휴식이라든지 먹는 약,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했던 게 좋아지셨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 번씩 불편한 게 있고, 옛날에는 이게 조금만 쉬어주고 그냥 약 조금 먹으면 좋아지던 게 이번에는 이상하게 개운하게 낫지가 않고 계속해서 아픈 게 지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겠고, 그런 경우는 약간 이전보다 병이 좀 진행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경의 압박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한 단계씩 조금 그 과정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을 높이는데, 주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을 신경이 압박이 된 부위에다 직접 투여하는 주사, 흔히들 이제 신경 차단술, 신경 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에 염증이 심해진 곳에다가 영상 유도 장치를 통해 가지고 가느다란 바늘을 꽂아 넣고 거기에 염증 가라앉히는 약을 이제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또 이런 치료에 많은 환자분들이 좋아지셔서 증상이 개선이 되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동 치료 관리를 하면서 경과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도 또 이제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내가 허리를 많이 쓰면은 그 부위에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사 치료라든지 먹는 약, 물리치료 같은 거에 반응을 안 하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좀 더 좁아진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그 공간이 좀 좁아졌는데 그래도 좀 공간이 남아있다. 그럼 그 공간을 약간 벌려주는 방법을 합니다. 그때 주로 많이 의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진 곳을 가느다란 관을 넣고 그 관 끝에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선을 불어서 공간을 살짝 벌려주는 거죠. 그 벌려진 공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다 이제 약품 처리를 하고 다시 이제 빼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경의 흐름을 좋게 해주면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팠던 증상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치료까지 했는데도 또 다시 아파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죠. 60대, 70대 더 드시고 더 좁아져서 이제 더 이상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 틈이 없는 경우는 신경을 압박하는 황색인대라고 하는 두꺼워진 인대를 이제 제거를 해주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넓혀줄 수가 있고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지게 되면은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팠던 증상이 좋아지는데, 선택적으로 두꺼워진 인대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살짝 제거를 합니다. 한 부위를 제거하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하반신 마취, 수혈하지 않고 나사받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그 입원도 한 2박 3일 정도로 비교적 짧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일상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이러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환자의 상태에 맞춰가지고 최근에는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기본적으로 주사 치료부터 풍선 확장술, 그리고 황색인대 제거술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이렇게 짤록하게 좁아진 경우죠. 가운데 풍선을 넣어가지고 풍선을 쭉 벌려서 좀 늘씬하게 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먹물을 쏴서 오른쪽 그림처럼 봤더니 그 공간이 풍선이 넓어진 공간만큼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니까 본인이 오래 서거나 걸어서 걷기가 뭐 한 5분 걷기도 10분 걷기도 힘들었던 게 뭐 30분, 1시간을 걸어도 증상이 없어지면서 좋아지게끔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들이 이제 수술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씩 입원하거나 아니면 몇 시간씩 수술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한 20-30분 내에 국소 마취로 수혈 없이 간단하게 치료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생활로 바로 다음 날부터 복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수술로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러한 단계별로 비수술 치료 방법까지도 많이 개발이 됐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러한 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면은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치료를 그동안 했는지, 다음 치료는 어떤 치료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지 의사 선생님들이랑 좀 상의를 해서 상황에 맞춰서 잘 진행하시면은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했던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셔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꽁지뼈 쪽에 척추가 연결되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국소 마취를 하고 가느다란 관을 영상 유도 장치를 통해서 밀어 올립니다. 그 끝에 풍선이 있어서 신경을 압박하고 좁아졌던 부위를 약간 벌려서 들어 올려주게 되죠.
그리고 저 풍선을 거기다 계속 넣어놓느냐고 이제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풍선은 거기다 넣어놓는 건 아니고요. 공간을 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럼 공간이 약간 느슨해지니까 거기에 완충제 약이라든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같이 넣어주고 풍선은 다시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공간이 벌려졌으니까 신경이 흘러가다가 막혔던 부위가 뚫리니까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다리가 그렇게 저리고 땡기고 엉치가 그렇게 빠질 듯이 아파서 오래 서거나 걷기가 힘들었던 증상들이 좋아지는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랑 환자랑 만날 때 초기에 만날 수도 있고 또 중간 정도 진행이 돼서 만날 수도 있고 완전히 막혔는데 이제 병원을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한 달, 두 달 안에 확 좁아지는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거기에 서서히 적응을 하는데 적응하다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신경이 너무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주로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이 황색인대라고 해서 척추 바로 등 쪽에 붙어 있는 아주 얇은 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종이장처럼 굉장히 얇은데 이게 한 5mm, 7mm 정도까지 굉장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경을 이제 압박하게 되는데 그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원인 되는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만 내시경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그거를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니까 이제 신경을 압박했던 부위만 제거를 하니까 정상적인 뭐 뼈에 뭐 부담이 가거나 디스크를 긁어내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나사를 받거나 무슨 고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죠. 황색인대라고 하는 두꺼워진 원인만 제거하는 게 좋고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기술이 좀 부족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 현미경 수술이라든지 내시경 수술 같은 것들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하면 허리를 이만큼 째고 다 벌리고 인대도 떼고 관절도 떼고 근육도 떼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난 인대만 떼면은 협착증이 해결이 되는데 허리가 이제 흔들리면서 약해지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사를 박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나사 박는 그런 거 없이 인대만 제거를 하니까 수술 시간도 짧고 입원도 며칠 안 해도 되고 출혈도 없고 전신 마취 안 하고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 협착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그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검사를 했더니 중증도 이상의 좀 진행된 협착증이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황색인대 제거술을 통해 가지고 증상의 호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하반신 마취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척추가 이제 퇴행성으로 허리 디스크가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진 디스크에 의해서 허리는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다 보면 그 흔들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뒤에 노란색 인대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저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압박을 하니까 저 신경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로 내려가는데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불편한데 그 두꺼워진 인대만 살짝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제거하고 나니까 뭐 뼈나 다른 관절은 건들지 않고 인대만 제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경의 압박이 풀어지면서 다리가 저리고 당겼던 그런 협착증 증상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치료법이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인대가 두꺼워진 겁니다. 저게 원래는 굉장히 얇은데 검정색으로 두꺼워져서 이제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죠. 그래서 신경이 원래는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삼각형으로 쪽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저 부위를 인대만 이제 제거를 한 거죠. 하고 나서 이제 MRI를 바로 이제 찍어봤더니 이렇게 밀려서 두꺼워졌던 인대가 제거가 되고 노란색 화살표처럼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동그랗게 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그 크기만큼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확보가 되니까 이분이 이제 오래 서거나 걸을 때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불편해가지고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드셨죠. 그리고 치료를 했는데 어떨 때는 치료하고 나서 좀 좋은데 어떨 때는 치료해도 잘 호전이 안 되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을 하다가 점점 심해지는 거고 이제는 5분, 10분 걷기도 힘드셔가지고 치료를 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술하고 나서 이제 1시간도 걷고 2시간도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하는 증상이 없어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이라든지 본인 하시는 일 같은 것들에 바로 복귀가 가능했던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안을 다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한 1, 2주 정도는 보호대를 좀 합니다. 그리고 안에 속살이 아무는 데는 한
2,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무리한 행동이라든지 무리한 운동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그거 외에는 일반적인 수술이 갖고 있는 그러한 단점을 다 극복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입원 기간도 며칠 안 되고 뭐 당일 치료하고 당일 귀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 절개창도 크지가 않아서 허리에 가해지는 그러한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을 많이 줄인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